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문법인증제 6강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너무 익숙한데 왜 해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수동태의 기본적인 것 외에도 4형식 그리고 5형식 문장에서의 수동태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그리고 5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동태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 주어가 당하는 거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토끼를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토끼가 호랑이에게 먹었다가 아니라 먹혔다가 되겠죠? 이렇게 먹었다가 먹혔다로 바뀌는데 영어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줍니다. 원래 일반 동사가 있었던 자리에 비동사 플러스 그 동사의 과거 분사형 이렇게 be 플러스 pp 형태로 해주고, 또 하나 주어인 호랑이가가 수동태로 바뀔 때 호랑이에게로 된 것처럼 요 에게에 해당되는 말이 by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by 플러스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던 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였던 토끼들이 토끼가 이렇게 주어로 오게 됩니다. 이게 수동태의 기본적인 건데요. 밑에 문장을 같이 봐볼게요. A professor at Harvard wrote this report. 동사는 wrote, 쓰다, 썼다 이거겠죠. 그래서 한 교수님, 하버드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이 리포트를 쓰셨습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걸 수동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 자리에 원래 문장의 목적어였던 애가 오는 거잖아요. 토끼를 해서 토끼가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문장의 목적어는 여기 this report가 되겠죠. 얘가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this report. 먹었다가 먹혔다가 되는 것처럼 동사의 형태는 be 플러스 pp형이 됩니다. 그래서 wrote가 아니라 this report 3인칭 단수 was wrote, written이죠. 그래서 written. 그 다음에 주어였던 호랑이가가 호랑이에게가 되는 것처럼 a professor 앞에 전치사 by가 나오죠. by a professor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a professor at Harvard wrote this report가 this report was written by a professor at Harvard. 빼먹었네요. at Harvard 해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4형식 문장에서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4형식 문장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간접 목적어가 있고 또 직접 목적어가 있죠.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접 목적어를 맨 앞에 가지고 와서 주어로 삼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직접 목적어를 맨 앞에 가지고 와서 주어로 삼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밑에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Terry gave, 주었습니다. Rachel, 간접 목적어가 Rachel이고 a ring, 반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On her birthday, 테리가 주었습니다. 레이첼에게 반지를 그녀의 생일날. 그럼 먼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인 Rachel 먼저 나와야겠죠? Rachel. 그다음에 동사 바꿔줘야죠. give, gave, given이고 3인칭 단수인데 과거형이니까 was given. 이 다음에 오는 거는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가 주어로 빠졌을 때, 즉 거의 사람이겠죠? 혹은 사물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가 앞에 주어로 빠졌을 때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옵니다. given a ring, 그 다음에 누구한테서 받은 거죠? by Terry. 그 다음에 on her birthday.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가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a ring, 반지는 was given.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데
무엇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식의 수동태 문장이 나올 때, 즉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수동태 문장이 나올 때는 위에처럼 Rachel was given a ring 하고 남은 목적어, 간접 목적어 썼으니까 직접 목적어가 남았잖아요. 남은 목적어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랑 같이 와요. A ring was given to Rachel 이렇게 누구에게 by Terry on her birthday 하고 문장이 끝납니다. 조금 헷갈리죠? 사람, 간접 목적어 주로 사람일 테니까 간접 목적어가 맨 앞에 나와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는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그냥 오지만 직접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그 직접 목적어가 맨 앞에 와서 문장을 만들 때는 간접 목적어, 사람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야 합니다. 간접 목적어 앞에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이 되는데 누구에게를 맨 앞에 두고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는 무엇을,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오지만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다, 무엇을이 앞에 올 때는 뒤에 간접 목적어가 나올 때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했을 때 우리가 사형식 문장의 순서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사형식 문장 3형식으로 만들 때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전치사가 오잖아요. 그 순서를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외우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올 때는 뒤에 간접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그 앞에 전치사를 붙여준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문 볼게요. My father made me a toy car.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 장난감 자동차를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이거를 먼저 간접 목적어를 맨 앞에 두고 문장을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럼 me니까 주어로 올 때는 I, 그 다음에 was made가 되겠죠. 간접 목적어가 앞에 오고 직접 목적어가 뒤에 올 때는 그냥 온다고 했죠. Toy car by my father. 근데 이 문장을 보면 나는 만들어줬습니다. toy car, 장난감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줬다? 이거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통째로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밑에 정리해놨죠? make 있는데 make 외에도 by나 get 등의 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My father bought me a toy car. 아빠가 나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셨다라는 문장에서도 I was bought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My father got me a toy car. 가져다 주셨다라는 뜻에서도 I was gotten a toy car 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uy나 get, make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 근데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A toy car was made.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맨 앞에 왔을 때는 뒤에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와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적절한 전치사는 for 이거 돼.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니까 by my father. toy car, 장난감 자동차는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 by my father,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동사마다 또 잘 어울리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by, make, get 등의 동사에서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일 수 없다. 실제로 수동태로 바꿔봤을 때
나는 만들어줬다, 나는 사줬다, 나는 가져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주어일 때 어울리지 않는 수동태 문장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직접 목적어만이 이제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5형식 문장을 볼 건데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목적격, 보어가 나오죠. 목적격, 보어의 역할은 목적어를 설명하는 건데 얘를 해석할 때 팁은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고 동사가 목적격 보어인 것처럼. 예를 들어 밑에 문장 볼게요. The teacher, 선생님께서 told, 말했습니다.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to sit down, 앉으라고. 아이들이 앉으라고. 얘를 주어, 뒤에 걸 동사처럼 이제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5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먼저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목적어는 the children이니까 주어는 the children. 동사 told. 과거형이고 tell이니까 얘를 바꾸면 children 복수죠. The children were told. tell, told, told. 이 다음에는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옵니다. to sit down. 누구에 의해서 들었죠? 말을 by the teacher. 이렇게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수동태 문장을 만드느냐예요. 이거 볼게요. My parents. 우리 부모님께서는 made, 여기선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게 했다. 사역동사인데요. made me learn Spanish. 여기서 목적어는 me, learn Spanish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Spanish, 스페인어를 공부하도록 만드셨던데 얘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일단 목적어 나와야겠죠? I, 다음에 동사 was made. 아까 앞에서는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왔잖아요. 근데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원래 사역동사 나오면 뒤에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근데 수동태를 만들 때는 투부정사가 나와요. To learn Spanish by my parents 이렇게 되는데 다시 사역동사일 때 동사 원형이었던 목적격 보어가 수동태가 될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로 나옵니다.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make, have, let 등의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수동태로 만들 때 목적격 보어가 원래 동사 원형이었는데 투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형식 문장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는 so 이런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죠.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격 보어로 ing가 오거나 혹은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즉 위에 문장에서 I saw Mike dancing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이 dancing 말고도 그냥 dance가 와도 되는 거죠.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먼저 I saw Mike dancing 이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Mike 목적어죠. Mike 그다음에 동사 was seen ing일 때는 그대로 ing가 옵니다. Mike was seen dancing by me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되면 Mike was seen to dance by me 이렇게 원형이 올 때, dance가 올 때는 수동태로 바꿀 때 to dance가 옵니다. 이거 방금 사역동사랑 같죠?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수동태로 바꿀 땐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지각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로 바꿀 때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로 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맨 처음에 수동태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봤죠. 호랑이가 토끼를 먹었다.
토끼가 호랑이에게 먹혔다. 이 문장을 가지고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4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보통의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죠? buy, make, 그다음에 get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는 수동태 문장의 경우에는 그냥 직접 목적어가 그냥 오면 되는데, 직접 목적어가 앞에 있고 누구에게를 뜻하는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수동태 문장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적절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5형식 문장으로 넘어와서 보통의 경우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있을 때 수동태를 만들어도 목적격, 보어가 형태가 그대로 오지만 사용동사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가 원래 동사 원형인데 수동태 문장에서는 투부정사가 되고,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ing 올 때는 수동태도 그냥 ing지만 원형 부정사 올 때는 수동태로 만들면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 번 문장 보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쭈루룩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 강인 7강 분사와 분사 구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